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몰라TV 배진용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미니 새마을 농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니 농장에는 참으로 다양한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니 새마을 농장의 주인은 바로 접니다. 아침부터 새들이 출근해서 닭장에서 닭들과 함께 놀곤 하죠. 새들은 닭들이 먹다 둔 먹이를 훔쳐먹으며 재미있다는 듯이 제잘되곤 합니다. 때로는 닭들과 함께 서로 아주 사이좋게 붙어 다니면서 조잘되곤 하죠. 이 새들은 때로는 저한테 잡혀서 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참새를 잡을 때마다 옛날 한국에서 눈이 오곤 할 때 바지개를 짝대기로 고아놓고 참새를 잡으려고 애를 쓰곤 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한국의 참새는 좀 이 뉴질랜드의 오늘날 이 참새보다 모타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의 참새는 참으로 왜 그리 작은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주 모타리가 작습니다. 모타리가 너무 작아서 침을 흘릴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미안할 정도죠. 앞서 제가 새마을을 언급했었는데요. 저는 60년대와 70년대 한국의 그 농촌에서 새마을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무진장 많고 깁니다. 그 나중에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뉴질랜드처의 미니 새마을 농장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실 자그마한 미니 농장이긴 하지만 얘기거리는 무진장 많습니다. 수년 전에 그 뉴질랜드에서 살던 살림을 전부 정리하고 반년 정도 외국 생활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돌아와서 보니 새를 주고 떠났던 헌집이 하나 있었는데 보수해야 할 일도 많고 해서 제가 들어와서 직접 보수를 하면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법 땅이 넓은지라 잡다한 것들을 좀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지금 농장에는 각종 농작물과 닭 2마리 그리고 과일나무 등이 있습니다. 과일나무는 블루베리, 사과, 파파야, 배, 바나나, 레몬, 감귤, 아보카도, 포도, 라즈베리 등이 있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지요. 앞으로는 그 뽕나무와 감나무 구입해서 심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농작물로는 토마토, 수박, 콩, 옥수수, 고구마, 마늘, 파, 오이, 상치. 1년생 농작물로는 토마토, 수박, 콩, 옥수수, 고구마, 마늘, 파, 오이, 상치, 비트루트, 당근, 캡시컴, 들깨, 가지, 호박, 미나리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참나물, 취나물, 돌나물, 쇠비름, 쑥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죠. 그런데 닭을 들여다 놓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닭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가급적이면 닭들에게 좀 자유를 주고 넓은 뜰에서 맘 놓고 놀기도 하고 먹이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닭들의 세계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 다른 집에서 암탉을 6마리 입양해서 갖고 왔었죠. 오클랜드시에서는 가정에서 법적으로 6마리를 기를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닭은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탉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6마리를 갖다 놓았는데 한 놈도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서로가 붙어서 싸우고 농작물을 해치는 그러한 일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이놈들이 또 서로 다른 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인간들이 인종차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들의 인종차별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리 가라였습니다. 2마리는 오렌지색, 또 다른 2마리는 흰색, 다른 2마리는 한 놈은 검정색이고 다른 한 놈은 검정과 흰색이 섞인 혼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색 2마리가 이들 중 대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왕따를 많이 당하는 놈은 잡종과 검은 색깔이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되지 않고 먹이를 먹을 때에는 괜히 오렌지색 두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대가리를 쪼아대고 마구 그렇게 구박을 하곤 했죠. 이럭저럭 몇 주가 흐르는 사이 이미 정이 들어버린 터라 잡아먹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고 고민하다가 오렌지색 두 놈을 제외하고 다른 녀석들을 다시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신문에다 광고를 내놓으니까 밤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하, 한결같이 알을 낳는 닭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하, 아무튼 다 보내고 두 마리만 남게 되었죠. 이 두 마리는 충분히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녀석들이 하는 일은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땅을 들고 파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연히 농작물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물이 싹이 터서 올라오기도 전에 덮어서 닭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두 마리 닭들은 여전히 낳아달라고 하는 알은 낳지 않고 양식만 축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말이죠. 옆집에 사는 닭을 오랫동안 기른 이웃 전문가와 상담을 해봤죠. 왜 알을 낳지 않고 계속 먹이만 축내는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알을 낳게 된다고 말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닭을 기를 적에 암탉이 꼬꼬댁되면 알을 낳는 그 신호탄으로 알았죠. 멍청해서 그런지 애써 낳은 알을 주인이 가져가라고 고함을 쳐대는지 왜 알을 낳고는 소리를 쳐대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놈들도 자주 꼬꼬댁거리곤 하는데도 가보면 알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럭저럭 2주 정도가 지나서 알을 낳기 시작했죠. 기이하게도 이들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곳에다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 그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자기들이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조금 어두운 그런 곳에다 알을 낳았어요. 그러다 비가 오는 등의 이유로 그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두 놈이 또 다른 비밀 장소를 물색해서 그곳으로 가서 또 알을 낳았습니다. 한 번은 낳아놓은 알도 닭도 보이지 않길래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찾아 헤매다가 숲속 깊숙한 곳에 아주 예쁜 장미가 피어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어쩌면 저처럼 아름다운 장미가 저처럼 깊숙한 곳에 피어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눈알에 힘을 좀 주어 시력 강도를 높여가지고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닭 벼슬이었어요. 녀석이 그곳에 알을 낳으려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녀석들이 이런 식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몇 번이나 나를 골려주곤 했었죠. 알 낳았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댈 때는 언제고 이제는 비밀스러운 곳을 찾아다니며 나를 놀려대는 버리장물이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건 또 왜 말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지하실에 가서 한쪽에 말아둔 비닐을 끄집어내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계란 더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앉아서 편안히 알을 낳을 그런 그 장소도 아닌데 녀석들이 거기에다가 보름치나 되는 그 계란을 낳아둔 것이었습니다. 암탉이 계란 맛을 보면 자기가 낳은 알을 죽을 때까지 깨먹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 터라 아까운 알이긴 하지만 닭에게 다시 먹이지 않고 모조리 거름더미에 파묻어 버렸죠. 분한 마음을 삼켜가면서 말입니다. 닭들과의 전쟁은 나날의 일과였습니다. 농작물의 피해가 너무 심했어요. 어린 과일나무 밑동을 파헤쳐 뿌리가 튀어나오게 해서 말라 죽게 하는가 하면 막 튀어나오는 어린 오이를 따먹어버리기도 하고 맛있게 자란 상치를 완전히 작살내곤 했었죠. 어디 그뿐이었겠어요. 아침 일찍 두 놈이 이기투합해서 그러니까 마루 위에 올라와서 밥 달라고 졸라대며 징징대곤 했었죠. 그 정도야 뭐 계란을 얻어먹으니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참기 어려운 일이 또 있었죠. 두 놈이 마루 위에 올라와서 똥을 여기저기 무더기로 사놓고 발로 또 짓밟아가지고 뒤죽박죽 해놓는 그러한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12번 또 삼계탕을 떠올리며 입맛을 다시기도 했습니다. 볼일을 다른 곳에 가서 보라고 애원도 했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멍청한 말 못하는 짐승들이었죠. 어느 날 묘한 생각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닭을 긴 줄에다 묶어두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밧줄을 싸려고 아침 식사도 거르고 가게로 달려가서 20m 길이 정도 되는 밧줄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이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녀석들이 밧줄의 용도를 이미 눈치라도 챘는지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갔어요. 붙잡아 놓아도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쳐댔죠. 그런 와중에 이놈들이 휘두르는 발톱이 제 팔을 사정없이 긁어버렸죠. 피가 나기도 하고 멍이 들었습니다. 분한 기분에 더 단단히 다리를 졸라매어버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줄에 매어둔 두 놈은 제 생각을 완전 빛나게 만들었어요. 길게 묶어두면 그 길이만큼의 범위 내에서 두 놈이 오손도손 땅도 파고 잘 지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후다닥 대며 앞으로 전진만 계속하는 것이 없습니다. 맥이 완전히 빠져서 너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했었죠. 불쌍하다 싶어서 먹이를 갖다 주면서 달래도 보지만 본체 만체 아주 성난 인상을 내보였죠. 닭새끼 주제에 성질도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 멋대로 해보라고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런 후 이틀 정도 지났어요. 딸내미가 와서 보고는 닭들이 좀 불쌍하다고 하면서 닭장을 하나 주문해 주었던 것이죠. 딸내미와 같이 닭장을 조립하는 데만 반나절이나 걸렸습니다. 닭장 속에는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어두침침한 안방도 있었어요. 닭이 알을 낳을 때는 비교적 어둡고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보드라운 지푸라기를 모아서 깔아줬습니다. 알을 더 편안하게 낳으라고 말이죠. 녀석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알을 낳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녀석들이 알 낳는 곳을 화장실 겸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닭새끼들 정말 미련한 그런 동물인가 봅니다. 어느 날 제가 방문을 열자마자 두 놈이 닭장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 빨리 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몹시 배가 고픈 그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은 저는 그들에게 신적 존재였습니다. 하하. 그날따라 녀석들이 유난히 부산을 떨며 나올 수 있는 구멍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닭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갖고 온 먹이를 닭장 지붕 위에 올려놓고 그릇에 들어 담고 있었습니다. 글쎄 한 놈이 자기가 낳은 알을 깨 먹고 있었어요. 알을 한번 맛본 놈은 평생 알을 낳자마자 깨 먹는다는 말이 생각나서 궁뎅이를 세차게 내리쳐버렸습니다. 알아들으라는 듯이 말입니다. 하하. 여러분 영상이 길어지는 탓에 다음에 2부를 하고 1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2부에서는 각종 채소와 과일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알아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